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토이리님과 같이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업로드하려고 예정된 그 주제 콘텐츠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그걸 좀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 갖고 하나 비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 업로드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이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참 너무 죄송하게도요. 얽매여 갖고 철두철미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너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좀 베이스를 깔고 해야 그래도 너무 해이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한 게 주에 두 번은 이상은 하자, 두 개 이상은 업로드 하자, 그러니까 요런 베이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좀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뭐 가급적 라이브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제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뭐 그래갖고 요번 주에도 라이브를 하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뭐 또 따로 같이 찍어서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베이스를 깔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뭔가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하나 비는 게 의무감, 뭐 강박증,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하나? 올려야겠다, 찍어야겠다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혼자 켜게 됐고요.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하려고 뜬금없이 개수 채우려고 킨 건 아니고요. 사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영양가 있는 것들로 저희가 항상 업로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한, 찍지 못한 것들이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직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하나 좀 꺼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플레임이라는 툴에 대해서, 아니요, 플레임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고, 이런 비슷하게 좀 중요한 컨텐츠가 주제가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몇 번 다뤘지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CG가 분야가 생각보다 좀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저와 토리님은 또 각자의 그 전문 분야의 일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두리뭉실해요. 완전 전문, 또 저희 분야에선 또 다른 그 파트이고, 저희가 저희 파트에서만 10여 년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 다른 부분들을 알려면 그런 부분에서도 또 10년 넘게 만약 일을 했으면은 저희가 또 자신 있게 할 텐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아무래도 그 비슷한 언저리의 분야에 같이 통솔돼 있다 보니까 큰 폭에서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더 핵심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냐면 진짜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다루려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참 이쪽 하시는 분들이 다 바빠요. 그리고 또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닌 쪽들은 인맥이 또 그렇게 막 다이렉트로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저희가 계속 할 테니까요. 좀 봐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 플레임 파트를 좀 얘기하자면, 원래 이거를 전문가분 섭외를 할 뻔 했는데 이쪽 분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은 이 플레임 파트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2D 컴포지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직업이. 그러니까 누크를 주로 이제 다룬단 말이에요. 에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2D 컴포지터라는 이 단어로, 뭐 누크 툴, 이건 툴일 뿐이고요. 2D 컴포지터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합성을 하는 파트거든요. 큰 주제로는.
그 중에서 다른 툴이 뭐 누쿠인 거고, 에펙도 있는 거고, 뭐 퓨전이라든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뭐 쉐이크라든지,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이런 플레임이라든지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플레임 파트도 그런 2D 컴포지터의 성향이기는 해요. 근데 좀 뭐랄까 좀 많이 달라요. 다르고 제가 이거를 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냐면은, 같은 뭔가 비슷한 어쨌든 2D 컴포지터인데 이쪽 분야는 많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건데 요쪽을 뭔가 목표로 준비하는 분들도 잘 없어요. 왜냐면 잘 안 알려져 갖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극소수거나, 참 신기한 게 그 와중에도 이 플레임 팀에 지원하시는 그 신입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좀 하는 거지?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걸 딱 알고 목표로 잡고 지원했다라기보다는, 뭐 원래는 잘 모르거나 두리뭉실했는데 뭐 소개를 통해서 뭐 어찌어찌 통해서 이런 루트로 된 케이스로 주로 봐갖고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누쿠 이 2D 합성 하고 싶은 분들 그래도 요즘 많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2D 컴프도 잘 많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CG 하면은 다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 앞전에 제 옛날 10년 전 포폴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다 통틀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3D도 있고 뭐 퓨전으로 합성한 노드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뭐 FX도 있고, 저도 옛날에 막 그랬던 생각이 있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그런 소시적 때처럼 잘 모르거나 이런 게 아직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플레임 이쪽 파트는 2D 컴프라는 이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해병대라고 할까요? 특전사 느낌? 저는 아무튼 비유하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일단 이 플레임이란 장비가 되게 생소하죠. 툴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건 리눅스 기반의 아예 별도의 장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맥 컴퓨터 있잖아요. 맥. 거기에서 그 스모크라는 툴이 있어요. 그게 이 플레임이랑 거의 되게 흡사해요. 그래서 좀 큰 회사는 그런 스모크 팀이 있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럼 이 플레임을 좀 더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광고 쪽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주로 방송국에서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광고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제가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CG를 하고 싶다. 특히 2D 쪽을 얘기할게요. 2D 합성을 하고 싶다. 2D 합성 CG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되나요? 보통 CG 하고 싶다 하면은 영화예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일단 영화예요. 뭐 하면 영화 보고 CG 하고 싶다. 그쵸? 거의 영화죠. 3D든 뭐든 또 뭐 이런 CG를 하고 싶어서도 영화 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뭐 드라마 정도? 아무튼 영화가 뭔가 그 하나의 그냥 당연한 연결고리처럼 그냥 그거로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CG는 영화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야에서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보고서도 그런 애니메이션 쪽 CG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주제를 잡고 목표를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아무튼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그 단어 안에서 시작하는 게 많아요.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너무 가벼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이 광고 쪽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 CG 분야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그리고 비전도 상당하고요. 제가 제자분들도 가르쳐 보고 아니면은 또 그런 멘토링도 해보고 학생분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뭐 제가 소시적 때도 그렇고요. 이 CG를 다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완료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영화 회사만 계속 알아보려고 하지, 광고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뭐랄까 좀 이게 말하기 조심스럽네요. 센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일단은 목표가 영화였는데 근데 그게 진짜 어, 이 신입 기준으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CG가요 이게 또 이러면 말이 길어지네. 아무튼 이 들어가는 장벽이 어렵단 말이에요. 첫 관문이. 근데 그 첫 관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따지는 게 되게 확률적으로 되게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아질 수 있다. 되게 본인에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든 광고든 드라마든 같은 좀 CG로 봐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그 분야 이 장벽을 일단 첫 관문을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는 경력 쌓고 뭐 광고를 가든 또 그때 광고하다 뭐 영화를 하든 드라마를 하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좀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단계도 가기 전에 뭔가 그런 거를 탁탁 따져놓고 하는 거는 그리고 영화로 좁혀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게 목표다라는 게 확고하셔갖고 하는 거면은 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화라는 거 하나 단어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닐까 거기에 그 좀 올가매는 게 아닌가 본의 아니게 그냥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방향에도 가능성이 있고 적성에도 맞고 그럴 수 있는 DNA들이 분명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편적인 이미 만들어진 뭔가 그런 선입견? 편견? 이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런 프레임 때문에 갇혀서 그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에 갇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제가 좀 있었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또 확고해져 갖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른 분야를 선택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 자꾸 또 뭔가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또 이쪽 이 플레임 파트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많이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플레임 쪽에서 전문적으로 또 일해본 건 아니라서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난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그 플레임 팀 안에 있기는 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다닐 때 그 플레임 팀에 있었는데 좀 특이 케이스긴 한데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때 플레임 팀 안에 누쿠 팀이 같이 퓨전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잠깐 좀 만져보고 또 옆에서 가까이에서 그 봐왔던 그 환경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얘기를 드려보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좀 오래됐는데요. 뭐 한 뭐 7, 8년 전이나 됐나요? 벌써 7년,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제가 좀 틀린 것도 있고 되게 올드한 베이스로 얘기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참고는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열심히 얘기해 볼 거고요. 진짜 전문 플레임 관계자분께서 만에 하나 보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잘못된 게 있다. 이게 아닌데 라는 부분들은 또 바쁘신 와중이겠지만 또 이렇게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은 억울하면 저를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인터뷰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레임 파트 회사를 좀 몇 가지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건 이제 빅슨이거든요. 여기도 대표적인 또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광고 포스 중에. 제가 광고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참 되게 뭐 예민할 수도 있고 너무 속물 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살면서 뭐 돈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게 너무 확 그냥 보이는 분야예요. 이 광고 CG 회사가. 어쨌든 자본이 정말 많이 잘 도는구나라는 게 그냥 느껴지는 게 회사 자체가 뭐 작건 크건 큰 곳은 뭐 더하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회사 자체의 그런 그 느낌이 자본이 뭔가 안정적이구나 탄탄하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연봉 테이블도 기본적으로 뭐 모든 C 분야 중에서도 높은 기본 높은 축에서 시작을 하고요. 초봉이 2천 후반대에서 3천 대부터 하는 케이스가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C 중에서 좀 높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예.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오는 그 특성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서비스직이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 신입 교육 받을 때는 뭐 거의 서비스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 그런 한 편을 하면은 감독님, 뭐 대행사, 뭐 이런 PD님들이 정말 수시로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 그림 확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손님들 오는데 아무래도 그 회사의 비주얼을 안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도 뭐 어떤 식당을 가든지 가게를 가든지 사실 은근히 보잖아요. 은근히가 아닌가요? 대놓고인가요? 아무래도 막 되게 좋으면은 어, 들어가는 나도 뭔가 기분이 좋고 신뢰감도 있고 뭐 깔끔하면은 더 뭔가 좋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인지 아무튼 되게 제 느낌에는 주기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막 하고 뭐 이사를 하던지 막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왠지 일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고생해서 일하지만 아무튼 뭐 자본이 회사가 아무튼 잘 배불려져 가고 있구나 라는 뭔가 그런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자꾸 얘기가 제가 자꾸 또 딴 데로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 중에 이런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공개들을 다 한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또 제가 뭐 언급을 지금 뭐 다 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몇 개만 그냥 꺼내 온 건데 그 중에 뭐 이런 빅슨이라는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큰 광고 회사 중에 하나예요. 건물 이 통째가 다 쓰는 거예요. 맞겠죠? 그런 거 같아요. 맞겠네요. 이게 뭐 옥상 같은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것도 강남 한복판에 논현동에 광고 회사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청담, 논현, 뭐 신사동 뭐 이런 곳.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좀 더 설명하면 플레임 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런 요 이미지에 요런데 이렇게 방 하나에 3인 1조, 4인 1조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TV가 한 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소파와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시면 컴퓨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기 아마 그림에 잘렸는데 옆에 더 길게 있거든요. 두세 명 더 앉을 수 있는 컴퓨터 자리가. 그래서 이건 플레임이 아닌가?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식의 세팅이 돼 있으면요.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림을 보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플레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경력자분이 주로 앉으셔서 하시고 뭐 중간 팀장 대리급 그리고 막내 뭐 신입 뭐 이런 식으로 3명, 4명이 한 라인으로 일을 해요. 컴퓨터 세상에 뭐 많잖아요. 뭐 애플 맥 컴퓨터도 있고 뭐 윈도우 기반 컴퓨터도 있고 용산 뭐 조립식 컴퓨터도 요즘 좋은 거 많고 근데 이 플레임 장비를 굳이 쓰는 이유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월등하게 되게 빨라서 쓰더라고요. 진짜 실시간으로 그 실시간 플레이가 그냥 바로 즉각 그냥 너무 부드럽게 그냥 빨리빨리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고 수정을 즉석에 얘기하면은 바로 반영해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레임 이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특성이 합성을 하는 누크랑 비슷한 그 노드 기반의 그런 패널이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프리미어 같은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패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편집도 하고 바로 즉각 합성도 하고 이게 되게 엄청 빠르게 연동을 할 수 있게 너무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만약에 그냥 윈도우 기반으로 하면 툴 2개 꺼내 갖고 뭐 작업해서 따로 저장해 갖고 뭐 렌더 걸어서 따로 꺼내 갖고 뭐 하고 막 공정이 엄청 은근히 성가시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저장 하나 하고 폴더 만들고 뭐 이러고저러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이 툴 하나 안에서 되게 빠르게 슉슉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즉각 수정해서 즉각 또 보여주고 플레이도 되게 빨리 되고
그래서 이 플레임 되게 독보적인 그냥 독주죠. 독재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대체할 툴이 없어요. 그 광고는 진짜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여주고 이 방 안에서 광고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손님이란다. 그 클라이언트 1번 팀 그 미팅이 끝나면은 또 다른 클라이언트 팀의 대응을 즉각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엘리엇이라는 또 회사예요.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플레인 방이거든요. 보시면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테이블 있고 손님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소파가 있고 카메라 반대편에 아마 TV가 있겠죠? 큰 TV가. 그리고 여기도 인테리어가 뭐 지금 사진이 제가 이거밖에 캡처는 안 했지만 문부터 인테리어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하는 직원들이 또 좀 나름 쉴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도 이쁜 카페도 있고 사실 직원보다는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 되게 많은 팀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인테리어가 되게 으리으리하지 않나요? 아무튼 저만 자꾸 이런 걸 보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인스타가 되게 많다라는 거 광고회사 가시면은 근데 이제 나 자신은 계속 일이 많아서 너무 페인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모습의 사진만 찍을 수 있겠죠. 여기는 아마 이제 넓은 벌 동쪽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인포메이션 공간도 따로 이렇게 있고 영상 작업하는 이쪽에서도 특히 영화나 이런 쪽은 없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광고 쪽은 그만큼 서비스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거. 인포도 있고 큰 회사일수록 막 그런 자체 카페 아까처럼 그런 것까지만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기본적인 로비로 돼 있고 어쨌든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인테리어 이런 게. 그리고 아마 이런 게 각각이 이제 플레임 방일 거예요. 플레임 1번 방, 2번 방, 3번 방. 그래서 큰 회사일수록 방이 이제 여러 개 있죠. 여기는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은 또 많이 알려져 있는 CG 광고 CG 회사 중에 또 하나예요. 또 이런 큰 회사들은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게임 시네마틱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인포메이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휴게실 그리고 여기는 카페거든요. 카페도 있고 여기는 편집실이고요. 플레임 방이 여기는 안 보이네요. 여기도 휴게실 같은 곳이고 뭐 약간 이렇게 비슷해요. 여기는 편집실이거든요. 여기는 로커스일 거예요. 여기는 백화점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인테리어로 돼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상영관 같이 시사실도 있고요. 영화관처럼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 카페인가요? 여기도 이것도 카페인지 로비인지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휴식 공간 이런 플레인 방은 사진이 없네요. 그냥 전체적인 VFX 팀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로커스는 또 애니메이션 파트가 또 되게 강하거든요. 옛날부터 애니메이션 잘하기로 또 유명해요. 뭐 레드 슈즈 같은 그런 극장판 애니를 만들 정도로 강렬한 대표적인 그런 광고 회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시면 어쨌든 공통적으로 좀 인테리어나 이런 회사 느낌 뭔지 알겠죠? 제가 말하는 그 뉘앙스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좋아요. 조금 과장해서 아마 힘들고 맨날 건물 안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건물에만 있는데 어쨌든 이런 뭐랄까 구조가 이쁘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더 버틸 만한 힘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분위기도 은근히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닌 분들도 있고요. 그냥 물론 집이 제일 좋죠. 아무튼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는 이제 비전 홀딩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예전에 서울비전이라는 회사예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국내 광고회사 넘버 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이제 뭐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되게 또 경쟁 회사들도 생기고 나름 이렇게 기술이 되게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막 격차가 좁혀지면서
큰 회사들이 되게 여러 개 많아졌는데, 아무튼 여기가 가장 큰 회사 중에 대표적인 긴 시간 동안 그런 네임밸류 회사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플레임방 맞나요? 오, 꽤 큰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은. 이건 여기는 이제 뒤에서 이건 뒤에 손님들 있으면은 여기 작업자가 앉는 자리잖아요. 등 쪽에 땀이 엄청 흐르겠네요.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약간 반대로 이렇게 좀 구조가 돼 있었는데, 야, 여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시사가요, 회의룸 이런 거에다가 여기는 뭐 또 다른 뭐 VFX 룸 뭐 그런, 아니면은 디자인 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이 바뀐 것 같아요. 옮긴 것 같네요. 옛날에는 여기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했던 건물이 이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되게 오랜 시간 있었고, 여기는 이제 중국 지사도 있고 좀 글로벌하게 도전을 하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인테리어가 폭력적이죠. 리드미컬 이미지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CG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카페는 거의 뭐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영상의 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또 카페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은 CG 회사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좀 건강한 커뮤니티? 여기는 이제 주로 영화 드라마 이런 것 볼 수는 있지만 뭐 광고 회사, 그리고 모션 그래픽 회사, 그런 디자인 회사, 요런 게 좀 거의 8, 90% 위주로 또 많이 올라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채용글 보면은 채용 정보가 A, B를 나눴어요. A급 때는 연봉 기준이 있고요. 또 B급으로 나눈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채용 정보 A 들어가면요. 사실 요즘은 저도 모르는 회사가 많아요.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는 진짜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특히 광고 쪽에서는 그냥 그 바닥에서는 알만한 진짜 큰, 아무튼 그런 급인데, 그 외에도 많더라고요.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개하게끔 여기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서 게임 회사도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임 팀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그런 것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아유, 제가 얘기가 되게 길어졌네요. 이거 편집할 수 없는데. 아무튼 뭐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 이 플레임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특히 플레임 만약에 신입 기준으로 입사를 하면은 어떤 일을 좀 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처음에는요, 이 플레임 장비가 방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장비 하나가 뭐 억대가 넘거든요. 슈퍼카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로 경력자분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생소한 툴이고 뭐 학원에서 배울 수도 없죠. 이게 없는 걸로 알거든요. 대학교는 가끔 있는 걸로 알고요. 뭐 어느 학교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배우는 것도 되게 좁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입사해서 배워야 하는 게 거의 뭐 국룰로 그냥 그게 문화로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시키지도 않으셔요. 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저도 여러 명을 가르치고 뭐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아무래도 그런 뭔가 편견. 그러니까 플레임 팀은, 광고 회사는 들어가면 처음에는 내가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포폴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다루는 거를 나름 습득을 했는데, 가서 뭐 좀 많이 하는 게 없다라니, 그런 생각, 그런 얘기, 그런 걸 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기피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디자인 감각이 좀 필요해요. 광고 회사는 영상 작업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그런 걸 좀 다루셔야 되고, 그런 디자인 감각, 이론적인 색 개념에 대한 색 공부, 미술 공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드로잉 같은 것도 좀 잘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다루면은 금상첨화죠. 베스트죠. 그래서 처음에 신입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뭐 마스킹 작업, 킷 따는 거, 로토 작업 이런 거 좀 많이 하고요. 레이아웃 작업 같은 거, 그런 작업도 좀 하고요. 디자인 만드는 거,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으로, 그리고 타이포 디자인 이런 거. 근데 이 웬만한 광고 회사는 아트 팀이라고 해서 또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기는 해요. 근데 플레임
팀에서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정도 디자인 감각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말로 그 갭 차이를, 단계를 명확하게 말로 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엄청 하이퀄은 그 아트팀에서 하고, 그거보다 좀 약간 중간 단계는 플레임 방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틀 글씨가 있으면 그게 막 3D로 막 변형돼 갖고 막 파티클이 터지면서, 예를 들면 막 그런 정도면은 아트팀에서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글씨가 쓱 튀어나오고 뿅 튀어나오고 아니면 스르륵 나타난다든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떠 있다라든지 글씨가, 아니면 휘깔이라고 할까요? 약간 반짝이는 게 뭐 지나간다든지 글씨에, 그런 정도 타이포 디자인은 플레임팀에서 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작업은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님이 되게 많이 왕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 접대라고 해야 되나요? 오시면은 뭐 기본적인 음료수 뭐 세팅이라든지, 뭐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저보다 선배분들은 재떨이도 준비하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발로 뛰는 일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예전에는 테이블 뜨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림이 완료가 되면은 뭐 MP4로 걸든 MOV로 걸어서 뭐 이렇게 보내든,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딱 완성이 되면은 그걸 또 테이프실이 있어요. 테이프를 뜨는 거예요. 영상 파일 가져가서 그 완전 공 테이프 있거든요. 빈 필름 있는 거, 그거 넣어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송국인가 아무튼 이런 데 다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안방에서나 뭐 웹에서나 보는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건데, 요즘은 이제 그 테이프 뜨는 거는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플레임 그 방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답답했던 게, 나름 뭐 누쿠를 시키긴 하지만, 누쿠가 메인이긴 하지만 또 플레임을 또 배우고 싶고 막 접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툴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 신입은 뭐 툴 이전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발로 뛰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좀 많이 언급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게도 제 동료 그 동기분들이 되게 많이 발로 뛰고 이런 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막 현장도 많이 가고 싶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막내분들이, 신입분들이 그런 몸으로 뛰는 일도 은근히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중간 연락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PD님들, 뭐 조감독님 이런 분들한테 파일 같은 거 뭐 어떻게 했다, 뭐 버전이 어떻다, 몇 개가 됐다, 수정이 됐다, 뭐 이런 거 업로드 됐다, 또 뒤에 얘기할 건데 파일 정리하고 이런 게 되게 아무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임은 그러면 아예 안 다루냐? 아니요, 좀 하긴 합니다. 초반에는 일단 어떤 것부터 하냐면요, 이 화면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 편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플레임 검색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합성하는 툴이에요. 합성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훑어 보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튜토리얼 보면서 공부해도 좋고요, 나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차피 하게 될 테니까. 신입 때는 거의 잘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블렛이 또 세팅이 돼 있어요. 타블렛도 좀 손에 익으셔야 되고. 근데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보다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져오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그림 한 장면 찍고 두 장면 찍고 세 장면 찍고, 그거 1컷, 2컷, 3컷, 4컷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컷들을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불러와요. 플레임은 잠깐 다뤘을 때 재밌었던 게,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까요? 촬영한 게 책으로 돼서 시각적으로 막 보여주는 느낌이랄까요? 책으로 만들어져 갖고 약간 카드로 정리가 돼서 펼치는 느낌? 그래서 1번 컷 카드 덩어리, 2번 컷, 이게 1초에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이라고 치면은 1초에 24장이 스르륵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초면은 50장이고, 50장이 아니군요. 아무튼 간에 기억이 잘, 여기 써 있네요. 86장, 56장, 36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컷 컷별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로 이제 펼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하나를 줄을 펼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게 싹 들어가요. 하나 들어간 거예요. 컷 하나로. 그러면 이렇게 쭈르륵 펼쳐지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시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럼 프레임 두 프레임 버리고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편집 작업을. 왜 프리미어에서도 컷 자르고 붙이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어 붙이고 그러면은 쭉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면은 편집 레이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편집은 플레임 팀의 약간 이 특성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큰 틀에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정리한 건데 뭐 이게 촬영팀에서 뭐 해온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림이 촬영본 이제 소스가 어떻게 뿌려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히 정리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먼저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컷을 찾아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 1번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1번 장면 촬영합니다. 큐. 자 끝. 자 2번 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1번을 몇 번이나 찍어요. 1번 장면을 슬레이트 1 찍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2 3 한 번 더 할까요? 뭐 4번 5번 그 중에 하나를 뭐 골라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편집실에서 하고요. 일단 그게 돼야 이 색보정도 하고요. 오디오 작업도 하고요. 그걸 이제 쫙 뿌려요. 제 직업인 여러분들이 입문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CG팀 쪽에도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막 많이 이제 나뉘어져 있죠. 이 광고 쪽은 이제 플레임방이 이제 여기인 거죠. 플레임팀이 뭐 이렇게 있고, 플레임은 진짜 그 영화에서 2D 컴포지터 같은 팀이고, 그 이전에 뭐 3D 팀도 있고 다 있어요. 예. 모션 그래픽 팀 이런 팀도 있고 아트 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편집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편집실과 DI, 여기 DI와 뭐 물론 오디오도 마찬가지긴 한데 회사는 다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 팀워크거든요, 이것도. 자, 그래서 편집실에서 먼저 편집된 게 있어요. 감독님과 함께 오케이 컷을. 뭐 광고가 뭐 한 15초, 예를 들면 15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5초짜리 갖고 거기에 뭐 장면이 뭐 한 10대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만큼에서 요만큼 끊고 뭐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컷들이 막 해서 편집실에서 오케이 컷을 정리를 했어요. 그 이전에 요 한 컷 요만큼이 원래 촬영본 완전 원본 생 원본 촬영본이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촬영본이 원래는 자 1번 샷을 뭐 4번 찍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뭐 요거라고 치면 요거를 골라서 여기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이거 넣을 때도 길게 찍어. 처음에 슬레이트 들고 있는 사람도 찍히고 준비하는 단계도 찍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지워야 되겠죠. 요거 써니까 지워야 되고, 그리고 뒷부분도 지워야 되겠죠. 쭉 촬영해갖고 오케이 컷 잘했어요 하면은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날려버려, 지워야 돼요. 그래서 딱 이 저스트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그런 식으로 2번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얘네들이 완전 생 오리지널 원본이죠. 얘네들을 지금 여러분들 그 중요시 보셔야 돼요. 어쨌든 완전 완성본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편집본 하나가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플레임팀 여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컷컷으로 편집이 됐군요. 뭐 저용량의 하나의 완성된 편집본이 와요. 근데 이게 광고 해상 특징이 시안이라고 해서 시안 1 이렇게 하나 하고 이번에 이 5컷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요 컷을 앞쪽에 넣어볼까요? 그렇게 약간씩 조금씩 바꾼 버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안 2번이 돼요. 또 어쨌든 시안 3번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이 이제 3개가 됐죠. 이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제가 영상에서 편집 화면 보여줬잖아요. 플레임에. 이렇게 오면은 이거를 작업을 바로 못 써요. 이제 저렇게 원본이 플레임 팀에 이렇게 왔으면요. 원본 촬영본 있죠. 오케이 컷. 여기는 요거고. 자, 이쪽 1번 컷은 요거고. 2번 컷은 뭐 요거고. 시안 1번 그리고 시안 2번에서는 또 오케이 컷은 요거고. 그것들을 또 쫙 받아요.
오케이 컷을 완전 오리지널 생자를 앞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이거 자르지도 않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 편집본 가져온 거 있죠, 여기에 대입해서 다시 갈아 끼는 작업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서 다 해갖고 그냥 그거를 주면은 편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 이게 왜 안 되더라? 사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아주 확실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편집실이에요. 따로 편집실. 별도의 편집만 하는 그런 회사예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 하고 또 다른 것도 또 막 해야 되고 되게 빨리빨리 해야 해요. 그리고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한쪽에는 이게 끝이 아니라 DI라는 회사가 있어요. 색보정 전문 회사예요. 자, 여기에서 오케이 컷만 고른 거 그거를 또 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색을 바꿔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색 보정이 된 원본 소스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갈아 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갈아 끼는 작업을 시안 1번, 시안 2번, 시안 3번을 쫙 세팅을 싹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장님 정리 끝났습니다 하고 이제 실장님 그 보스가 앉아서 그것들을 아까 앉으셔서 이렇게 잘 나눴니? 그러면 딱 뭐 클릭해서 들어가서 직접 작업하실 건 작업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그 합성하는 패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와서 막 노드 기반도 있고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되게 또 어려워 보이네요. 또 버튼도 되게 많고 플레임을 키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비행기 조종석 같은 느낌? 버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다루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뭐 쉬운 편한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자분들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프로게이머 게임하듯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컷을 나눠서 옆에 같이 일하는 뭐 막내 팀장이나 아니면 또 신입한테 컷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그거를 옆에 컴퓨터로 받으셔서 서브 작업 해주시고 서부터 하시고 레이아웃 그거 해서 또 일로 받으셔갖고 하시고, 그렇게 3명 4명이 팀워크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암기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보세요. 시안 1, 시안 2, 시안 3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거는 저도 막 여쭤봤었는데 왜 이렇게 어차피 나가는 거는 하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예요, 문화. 이거는 아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안 1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1번이 거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시안 2는 완전히 뭐 그림이 완전 달라지고 뭐 그런 스토리도 달라지고 음악도 다르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시안 1, 2, 3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시안 1에서 시안 1- 뭐 A, 시안 1- 뭐 B 이렇게까지 또 거의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리고 또 2-A, 뭐 2-B. 그러면 어떤 차이냐면은 뭐 여기 있는 컷이 뭐 하나만 바뀐다든지, 여기 있는 자막의 위치가 하나는 우하단이면은 좌하단에 옮겨보세요. 뭐 이런 거. 컬러가 약간 푸른색이면 얘는 좀 보랏빛으로 해보세요. 뭐 요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막 그 정독으로 보지 않으면 뭐 분간이 안 헷갈리죠. 그런 정도 수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헷갈리지 말고 렌더 잘 걸어서 딱딱 그 정리를 해갖고 쏘는 거예요. 뭐 PD 쪽한테 아니면은 뭐 조 감독님. 그리고 최종 납품까지. 이 납품한다는 거를 광고 쪽에서 이제 소재 나갔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되게 머리 아프죠. 이 A도 15초짜리가 있고요. A1에 또 30초짜리가 있고, 요즘은 또 바이럴도 있어요. 인터넷용 뭐 60초라든지. B에도 이렇게 있고 벌써 그럼 몇 개예요? 벌써 6개예요. 시안 1에서만. 시안 2까지 쓰면은 20, 12개가 되죠. 뭐 시안 2는 얘기도 안 할게요. 그냥 A, B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6개인데 이런 광고를 일주일에 보통 한 3-4편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 하나만 해도 12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3개, 4개면은 24개에서 48개 정도의 영상을 관리해야 돼요. 다 외우고 뭐가 뭔지. 그 중에서 하나가 오케이 되면은
세 개가 이제 소재가 나가는 거네요. 뭐든지 만번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경력자가 되신 분들은 이건 실수 거의 없더라고요. 플레임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하는 일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경력 쌓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아까 같은 이런 편집 뭐 이런 수준 하면서 플레임을 좀 익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합성도 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더 연차가 쌓이면은 연봉도 더 올라가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 플레임 팀의 매력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진을 좀 볼까요? 가운데가 실장님이신가? 아무튼 플레임은요, 이 광고회사 자체가 광고회사의 플레임뿐만 아니라 아까 뭐 3D 모션 그래픽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팀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좀 큰 회사는 VFX 팀도 있고 뭐 그런데 광고 회사의 가장 파워가 센 파트는요 플레임 팀이에요. 그리고 그 플레임 팀의 플레임 실장님이 진짜 파워가 세고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된 분들 경력 쌓인 분들 보면은 뭐 팀장, 실장급 되면은 연봉도 뭐 6천, 8천 억대 연봉 이렇게 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제가 신입 얘기부터 다시 하면은 조 감독님, 또 이런 조연출, 뭐 이런 PD님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수 실장님급은 진짜 그 메인 감독님 이런 분들하고 이미 인맥이 돼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대행사 쪽에 또 메인 PD들. 그러면은 이 조감독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좀 약간 이제 부하 직원 그 밑에 레벨이죠. 이분들도. 근데 지금 신입의 이 단계가 실장님도 다 거친 단계잖아요. 그리고 실장님의 인맥 분들이 그 감독님 이런 분들도 다 이런 시절에 했던 분들이고요. 또 그 호흡을 계속 오랫동안 맞춰오니까 그냥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운명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맥이 많은 실장님일수록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건 제가 또 들었던 얘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초반에 많이 좀 힘든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어떤 광고 회사는 모든 플레임방이 다 일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광고가 없어서. 근데 그중에 하나 거기가 일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 실장님이 인맥이 되게 장난 아니셔갖고. 그래서 그 회사는 그 방 하나로 그냥 회사가 그냥 유지가 되고도 남았던 거예요. 일 좀 달라고 연락 오고 뭐 아무튼 그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파워고 그런 분들은 아무튼 몸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월급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아까 3인 1조, 4인 1조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실장님이 다른 회사나 이런 곳에 뭐 옮긴다든지 스카우트 되잖아요. 조금 되게 특이한 게 전체 그냥 이 라인이 다 이동해요. 왜냐면 같이 호흡은 맞춘 팀이니까 새로 호흡 맞추면서 그럴 여유가 진짜 되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통째로 이동해요. 라인을 탄다고 하죠.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셔서 경력 쌓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강해진다. 그거는 거의 뭐 당연한 수준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이 2D 컴프 쪽에서도 이 플레임 쪽은 거의 2D 컴프계의 해병대, 뭐 특전사 뭐 이런 정도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긴 합니다. 되게 빡세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런 어찌어찌 해갖고 어쨌든 시한 뭐 A1이 뭐 최종 납품으로 완료가 되기까지 이거 하나가 뭐 15초 정도 뭐 30초 남짓이지만 이거 하나를 끝내려면은 이거 딱 이렇게 완료 시작부터 끝까지 딱 끝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이걸 나눠서 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결국은 하나짜리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서 이제 하신 분들은 진짜 되게 진짜 잘 나가시고 이 광고 포스트도 좀 비전을 가지고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플레임 파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분위기랑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전달은 된 것 같거든요. 뭐 너무 많이 엇나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너무 달라진 거는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더 제대로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뜨끈뜨끈한 현장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 쪽 많이 공부하시고 영상도 뭐 기본적인 합성 이런 것도 좀 같이 준비하면서 뭐 드로잉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보다
열정, 열정. 요즘 이거 유행어던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본인의 적성에 맞고 진짜 매력을 느끼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는 자주자주 프로젝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뭐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새로운 거를 자주자주 하는 거에 좀 흥미를 느끼시는 좀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잘 맞을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무튼 되게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폐쇄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만 조용히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광고 쪽은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소통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쪽 회사 다니면서 약간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 건네고 손님에게 얘기를 건넨다든지 이런 게 진짜 어색했거든요.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런 것들을 나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사회성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 몸값 올리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작업만 주구장창 잘한다고 해서 사실 다가 아니에요. 이 CG가. 그런 약간 본인이 또 뭐랄까 사람 사귀고 사람 알고 뭐 새로운 거 배우고 그런 거에 대한 거에 좀 흥미가 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이쪽에 적성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영화 외치는 분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건 이분은 또 이런 쪽에서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영화 CG 하면 그냥 영화 그냥 이게 그냥 뭔가 당연하듯이 엮어서 그 틀에 그냥 갇혀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약간 그렇게 보여갖고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다 알지만 하고 싶은 건 진짜 영화가 맞다라고 하면은 또 다 얘기가 다르죠. 근데 신입의 경우는 아무튼 그걸 구체적으로 잘 체험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런 매력을 느끼고 그런 적성이 맞는 분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길게 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열작질작 하시길 바랍니다.